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퇴근해가지고 지금 운동하고 이제 막 집에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씻고 이제 아까 아침에 그 삼장 관련해서 코드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해가지고 좀 전체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좀 일부 몇 개만 GPT랑 같이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공유를 할게요. 네. 자,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코드 스멜이라고 해서 어떤 리팩토링이 대상이 되는 이제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었고, 그래서 이 부분에 맞게 이제 코드를 좀 반영을 해보려고 하는데, 이제 이럴 때도 GPT를 한번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관련해서 코드, 예시 코드 작성해 줘라고 적으면, 이제 한번 이렇게 보죠. 뭐, 잘 보이시나요? 이렇게 보면은, 뭐, 기이한 이름. 당연히 이제 실제로 투 스톱 뭐 뭘 한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제 calculate monthly salary 월급을 계산하는 명확한 함수명. 그 함수명을 명확히 지어서 이 함수가 하는 행동을 로직을 보지 않고서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, 그다음에 뭐 중복 코드들도 사실 어마운트 곱하기 0.1 이런 게 여기저기 들어가 있으면 실제 이제 변수가 바뀐다거나 로직이 변경됐을 때 다 가서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근데 이런 부분들 하나로 뭉쳐서 칼큘레이터로 적용을 하면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동시에 안 바꿔도 되는 현상을 이런 중복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고, 그리고 이제 함수가 너무 길어도 이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수를 이제 짧게 위에 내용을 제거한 채로 적용하는 부분들을 예시로 들어줬고, 그다음에 뭐 긴 매개 변수. 그러니까 이게 뭐 네임, 에이지, 어드레스, 이메일 이렇게 너무 많은 매개 변수의 함수 인자로 들어가면 이 해당되는 부분들도 이제 다 쓰이는 것도 헷갈리고 이제 너무 복잡도가 올라가서 이런 DTO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관리하면은 더 이제 좋죠. 훨씬. 그래서 나중에 어떤 변수가 추가되거나 빠지더라도 그 해당되는 변수를 제거해서 연결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유저 인포 안에 내용만 이제 변경하면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코드에 대한 그런 유지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전역 데이터도 결국에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전역 그 글로벌 데이터는 이제 지양하는 게 좋고, 그다음에 이제 뮤터블도 되게 그 문제점이 많아요. 왜냐면은 실제로 그냥 그 퍼블릭하게 이 네임을 할당하는 순간에 이 데이터 클래스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그 해당되는 정보를 바꾸게 되면 어떤 데이터 정보가 그 변경이 일어나서 예기치 않은 그 문제들을 발생시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려면 불변성을 갖게끔 DTO 클래스나 데이터 클래스를 유지하는 게 좋고, 근데 이제 이게 가변 데이터를 처리하는 케이스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 DDD 개념으로 이제 도메인을 분석해서 이제 그 도메인 레이어를 구축을 할 때 어떤 업데이트 그 도메인의 실제로 값이 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가변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이제 변경을 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처리하긴 합니다.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유스 케이스나 어떤 도메인의 그런 정책에 맞게 적용되는 부분이라 실제로 어떤 외부로 나가는 DTO나 변경을 주지 않은 데이터 클래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은 다 이뮤터블로 하는 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실제 주석들도 엄청나게 그 문제가 많은데, 왜냐면 이게 주석이 처음에는 되게 좋거든요. 왜냐면 코드가 작고 명확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선 되게 좋은데
주석이 결국 이 히스토리를 따라가지 못해요. 그러니까 뭔가 어떤 변경사항이 생겼거나 그리고 내용을 또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석은 또 그대로 남아 있어서 뭔가 함수와 주석이 맞지 않은 그 혼란에서 더 오는 헷갈림이 존재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그 주석을 추가하기보다는 명확한 어떤 함수명을 통해서 주석 없이도 표현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코드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주석을 추가해서 뭔가 팀원에게 좋은 그 내용을 공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버전 관리도 안 되고 주석을 또 변경해야 하는 어떤 그 수고로움들 때문에 어떤 내용과 주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이제 다반사가 돼요. 그러면 결국에는 또 주석 지우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런 이제 코드 관리가 더 두 배로 힘들어지더라.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정 복잡하고 꼭 적용할 내용이 아니라면 주성은 웬만하면 지양하는 걸 저도 선호합니다. 네. 이런 식으로 뭐 코드 스멜에 대해서 오늘은 정리해 봤는데 저도 코드 냄새 지독해요. 보면은 실제 코드들 막 빨리 한다고 대충 쓴 경우도 많고, 뭐 신경 써서 쓴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계속 그 냄새가 지독하게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계속 써야지. 그리고 또 이제 GPT랑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코드를 만들잖아요. GPT는 이런 식으로 보면 한 파일의 클래스들을 넣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리팩토링의 필요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내용의 코드 스멜을 저희가 정리를 해 놓고 이런 부분들을 GPT에게 변경해 달라고 이제 잘 전달을 해서 코드 스멜도 없는 좋은 코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면은 3장 코드 스멜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서 뭐 4장을 볼 건데 4장은 이제 뭐 테스트 제일 중요한 리팩토링의 꽃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요. 테스트도 결국은 중요하잖아요. 왜냐하면 리팩토링이라는 거는 기존 구현체 로직의 그 결과값은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이제 코드를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이제 테스트를 계속 돌려가면서 문제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챕터가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. 그럼 내일 또 정리해서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